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까지 일주일 남겨두고 정말 황당한 일로 파혼을 당한 여자입니다.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에요. 이 나이를 먹을 동안 겪은 일들 중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날은 제 인생 통틀어 제일 최악인 순간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는데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외할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전부 의사셨어요. 그래서 언니와 저도 부모님 같은 정직하고 올바른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저희 언니는 타고난 공부머리가 있는 건지 학교 마치자마자 집에 오는 순간부터 잘 때까지 매일 친구들이랑 게임만 하거나 TV 보는데 이상하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반면 저는 언니와 다르게 정말 노력 하나만으로 따낸 성적이었어요. 같은 전교 1등이지만 공부하는 방식은 정반대였어요. 게임하는 언니를 볼 때면 약올라서 딱밤 한 대 놓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일어나면 잠잘 시간만 빼고 하루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 책을 붙들고 있어야지만 전교 1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부모님 같은 의사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코 피 흘릴 때까지 책을 봤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눈이 항상 퀭해 있고 밥 먹을 때도 차를 타서도 책만 붙잡고 있으니 괜히 자신들이 제게 부담을 준 것만 같아서 늘 미안했었다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들이 제게 의사를 강요하신 건 아니었어요. 대대로 의사 집안이긴 했으나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의사를 하라고 강요하시기보단 저희 보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집안에서 의사가 되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의사가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지만 어른들 때문에 못했던 게 한이 되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한테 꼭 의사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함없이 제 인생의 롤모델이셨어요. 저는 바쁜 의사 생활을 하시는 와중에도 꼭 봉사를 빼먹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늘 존경스러웠죠. 훗날 저도 부모님 따라 의사가 된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봉사는 빼먹지 말자는 생각을 했어요. 늘 전교 1등을 하던 저희 자매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집에선 치고받고 싸우는 언니라도 학교에선 나름 선배라고 의지가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인턴 생활을 할 때도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진작에 포기하고 나왔을 거예요. 언니도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선배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한테 의지하면서 현재까지도 무사히 의사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때 의사들은 결혼을 일찍 하는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연애 결혼을 하거나 선을 많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연애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알던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도 선자리에서 만나셔서 지금 너무 잘 지내는 거 보면 선도 나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언니는 같은 학교 동기랑 본과생 3학년 때부터 연애를 하고 3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부럽긴 했지만 온전한 제 시간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었어요. 제가 뭘 하든 간에 남편과 아이들이 꼭 같이 끼어 있잖아요.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가족과 함께 해야 하니 그게 좀 불편할 것 같았어요. 저는 자유를 중요시하는 편이라 연애는 해도 결혼할 마음은 아예 없었거든요. 결혼하면 한 집안에 소속되어 그 집안 사람들에게 구속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비혼주의자라 이별도 많이 겪었죠. 저는 늘 비혼주의임을 밝히고 만났는데 다들 처음엔 알겠다고 하다가 나중엔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헤어지는 이유가 하나같이 어쩜 그리 똑같은지 몰라요.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제가 언젠간 자신들과 결혼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꿀 줄 알았대요. 그냥 그들은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의사 타이틀을 가진 아내를 두고 싶은 것뿐이었어요.
처음엔 상처를 좀 받았는데 이런 이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점점 덤덤해지더라고요. 애초에 만날 때부터 이 사람도 결국 이런 이유로 떠나겠지 싶어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러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을 보게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전 남자친구와 한 번 크게 이별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전 남자친구랑 싸우다가 그때도 어김없이 제 비혼 얘기가 나왔고 전 남자친구는 제게 엄청난 폭언을 퍼붓고 결국엔 헤어졌었어요. 그때 친구가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선자리를 주선해 주더라고요. 야, 이제 다 가고 너만 남았어. 결혼하라고는 안 할게. 한번 만나나 봐.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 이 말 알지? 가볍게 만나기만 해봐. 알겠어. 까짓것 만나보지 뭐. 나도 똥 차버리고 새 차 뽑을 거야. 내가 그놈 최단 시간에 잊어주겠다 이 말이야. 진짜? 너 진짜 나간다고 했다. 나 상대방한테 말할 거야. 그러니까 무르기 없어. 알겠지? 선이라면 질색을 하던 천하의 진소혜가 기대도 안 했는데 진짜 웬일이야? 내가 이번 선자리로 김창현 제대로 잊어줄 거야. 그놈 보란듯이 결혼까지 할 거라고. 너 진짜 결혼까지 할 거야? 진짜 결혼까지 하면 대박인데. 비혼주의 진수혜 어디 갔어? 너 누구야? 너 진수혜 아니지? 나 맞거든. 결혼은 내가 좀 오버한 거고. 일단 만나는 볼게. 그 사람 전화번호 넘겨줘. 그렇게 전 남자친구한테 데이고 정말 홧김에 소개팅을 나가게 됐어요. 저도 나이가 꽤 있는 편인데 상대방은 저보다 6살 연상이시더라고요. 직업은 간호사신데 저와는 다른 병원에 근무 중이셨어요. 저는 남자가 그 나이까지 결혼을 못했다는 건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성격면으로 나쁜 건 아닐지 의심이 들어서 소개팅 내내 경계를 늦추지 못하겠더라고요. 난폭한 면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저도 똑같이 칠 기세로 상대방은 못 알아채게 슬쩍슬쩍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막상 지켜보니 너무 다정하고 흠잡을 곳도 하나 없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때까지 결혼을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손댈 곳이 없었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 제 의사를 물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애프터 신청을 해왔고 저는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어서 승낙했죠. 두 번째 만남 때도 변함없는 모습에 저희는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저처럼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알아들어서 이야기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때까지 전 남자친구들은 다른 직종을 종사해서 병원 얘기는 잘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는 제가 이상하게 받고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좋았어요. 말이 잘 통해서 사람들이 같은 직종을 만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저는 처음으로 결혼까지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아무래도 남자친구 나이가 결혼 정년기를 많이 지났다 보니 이번에도 놓치면 정말 자신은 결혼을 못하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나 봐요. 만난 지 이제 5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저한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저도 남자친구와 결혼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니 청혼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언제 부모님 보러 가면 되냐고 엄청 다급하게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급하게 얼른 결혼을 해치워야 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일단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만나보고 인사를 드리자고 했어요. 오빠, 우리 만난 지 이제 겨우 5개월밖에 안 됐거든? 일단 조금 더 만나보고 인사드리자. 그래도 안 늦잖아. 나 아직 부모님한테도 말 안 했어. 부모님한테 아직 말 안 했어? 왜? 남자친구 있는 것도 모르는 건 아니지? 난 벌써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 엄청 보고 싶어 하셔. 뭐? 아니 오빠, 뭐가 그렇게 급해? 우리끼리 언제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릴지 정하고 말했어야지. 인사드리기도 전에 우리가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소혜 너 나랑 헤어질 거야?
헤어질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부모님께도 말씀 안 드린 거고? 아, 진짜 왜 그래? 그 말이 아니잖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말이 그렇다는 소리야, 말이. 미안한데 나 지금 당장 인사드리러 갈 생각 없어. 내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하겠다며. 나한테 거짓말 친 거야? 오빠랑 결혼할 생각이 있어서 알겠다고 했었어. 그런데 우리가 만난 지 5개월밖에 안 됐잖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결혼을 해야지. 오빠는 지금 우리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 안 들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남자친구가 제 말을 못 알아먹더라고요. 지금껏 말이 잘 통해서 좋아했었는데 결혼 문제로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헤어지자고 해버릴까 하다가 참고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날짜를 잡았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도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이틀 뒤에 보자고 했다더라고요. 퇴근길에 부랴부랴 예비 시댁에 들고 갈 과일 바구니와 음료 세트를 샀어요. 처음 시댁에 방문하는 날 준비한 것들을 들고 대문 옆에 있던 벨을 눌렀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면서 대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남자친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비 시어머니 첫인상이 쎄했어요. 제게 이렇다 할 별다른 말씀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좋은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예비 시어머니의 말 속에 뼈가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뭐랄까, 제가 면접자 자격으로 면접장에 들어온 기분이었달까요? 가볍게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며느리로서 면접을 보는 자리 같았어요. 정말 예비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대답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결혼을 계속 미뤘다고 해서 얼마나 콧대 높은 여자일지 참 궁금했는데 도대체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미뤘는지 알 수 있을까? 아직 만난 지 5개월밖에 안 돼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별다른 뜻은 전혀 없었고요. 결혼이라는 게 장난도 아니고 쉽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정도면 나쁜 조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망설였을까? 성격도 좋고 직업도 좋고 얼마나 좋아. 그쪽도 의사라면서? 똑같이 병원 다녀봐서 알 텐데. 아, 네. 그래도 뭐든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으니까요. 5개월 만에 결혼하는 건 제 기준에서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못해도 1년은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1년? 1년씩이나 만나보겠다고? 예. 우리 때는 연애도 안 하고 결혼한 사람들 많았어. 그 전에 다른 여자가 우리 아들 채가면 어쩌려고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할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어쩔 수 없죠. 제 남자가 될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야겠죠.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되도 않는 말을 하면서 결혼을 서두르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와 저의 팽팽한 대립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이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빨리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혼자 살게 될까봐 티는 안 내셔도 내심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당장 상견례를 잡자고 난리셨어요. 그렇게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역시나 결혼을 서두르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예비 시어머니 못지않게 급하게 서두르려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어머니 옆구리 찌르면서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하자 저도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 다시 결혼 안 하겠다고 물을까봐 그러는 거더라고요. 예비 사돈 아니랄까봐 벌써부터 어찌나 죽이 척척 맞던지 시댁 쪽에서 서둘러서 결혼 날짜를 좀 이르게 잡아도 저희 쪽은 괜찮다고 찬성한다고 난리였어요. 저희 결혼식은 예식장 예약 잡을 수 있는 날이 2달 뒤라 그때로 잡게 되었어요. 급하게 예식장 잡고 청첩장 만들고 웨딩드레스 보러 다니고 정말 모든 것을 부랴부랴 해결했어요.
준비를 하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저희 예비 시어머니는 숨겨왔던 본색을 점점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쎄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결혼 안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지만 어른들 때문에 못했던 게 한이 되신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 옆구리를 찌르면서 어머니랑 같이 오는 거 왜 말 안 했냐고 했더니 자기도 몰랐다가 여기 도착해서 뒤를 몰래 따라온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머님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나왔어요. 제가 입고 나오는 웨딩드레스들을 보면서 저희 예비 시어머니는 역시나 잔소리를 퍼붓더라고요. 그날 집 가서 귀에 피나지 않았는지 확인해봤을 지경으로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이건 너무 파여서 안 되겠다고 하시고, 이건 팔이 다 드러나서 노출이 심하다고 안 된다고 하시고, 저건 등이 보인다 어쩐다 오만 트집을 다 잡으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이라고요. 그냥 제가 입고 싶은 드레스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신부가 참한 맛이 있어야지. 누가 그렇게 살을 다 드러내? 결혼식 때 너네 병원이랑 우리 아들 병원 사람들 다 올 텐데 조신하게 있어야지. 병원 사람들 오는 거랑 제 웨딩드레스랑 무슨 상관인데요? 결혼식은 특별한 날이니까 다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우리 아들 병원에서도 사람들 올 텐데 너는 우리 아들 체면 생각은 안 하니? 그런 옷 입고 있으면 다른 의사들이 얼마나 놀리겠어. 오빠 병원 의사들 별로 안 올걸요? 와도 간호사들이 많이 오겠죠. 그리고 간호사들은 대부분 여자라서 별말 안 해요. 의사들이 별로 안 오긴 왜 안 와? 우리 아들 결혼하면 동기들도 다 오겠지. 그런데 우리 애가 간호사들이랑 친하대? 어머, 날 닮아서 사교성도 좋네 정말. 예비 시어머니랑 무슨 말을 하든 절대 말이 안 통할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대충 수긍하는 듯 대답했고 예비 시어머니가 골라준 드레스로 선택하는 척하다가 몰래 직원한테 가서 제가 입고 싶었던 드레스로 바꿔놨어요. 드레스 문제는 제가 몰래 바꿔치기 한 것으로 일단락된 듯 싶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간섭은 드레스뿐만이 아니었죠. 신혼집은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급하게 전세라도 구했고 혼수는 저희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 결혼에 땡전 한 푼도 보탠 것 없는 예비 시어머니는 부모님께서 해주신 혼수를 가지고 트집 잡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귀한 아들 장가 보내는데 혼수 말고 집 하나를 해주지. 혼수 리스트 이게 다야? TV 크기가 너무 작은 거 아니니? 나는 이걸로 못 보겠네. 어머님, 72인치 TV가 작다고요?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거실 다 차지하는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냉장고 하나가 뭐야? 사돈께서 통이 작으시네. 김치 냉장고는 안 샀어? 알아서 하신다고 해서 놔뒀더니 영 시원치 않네 이거. 어머님께서는 하신 거 아무것도 없으시면서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어머님께서 이 집안에 들어올 것들 중에 보태주신 게 뭐 있으세요? 귀한 아들만 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이참에 병원이나 하나 차려주지.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진짜 봉 잡은 거야. 성격 좋고 돈도 잘 벌어주고 얼마나 좋아? 어머님, 돈은 의사인 제가 더 잘 벌어요. 뭘 좀 아시고 말씀하세요. 거기다 이제 부교수 앞두고 있는데 누가 더 돈을 잘 벌겠어요? 부교수고 뭐고 의사면 의사지 뭐 다르다고. 참나. 부교수 앞두고 있어서 좋겠네. 우리 아들도 부교수인가 뭔가 될 수 있거든? 오빠가 부교수를요? 에이, 오빠가 부교수를 어떻게 해요? 의사도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말하는 게 병원에 일한다고 마치 남자친구가 의사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길래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그만하라고 제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소혜야, 그만해. 어른한테 이게 뭐하는 행동이야. 어머니 지금 나이 많으시잖아. 옛날 사람이니까
그냥 네가 이해해줘. 내가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는데? 만날 때마다 저렇게 나를 무시하시는데 왜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냐고. 계속 귀한 아들 하시는데 나도 우리 부모님 귀한 딸이야. 그만하라고 했잖아. 왜 그래 계속? 그렇게 늙은이를 이겨먹고 싶어? 그냥 더 배운 네가 좀 참으라고. 제발 소혜야. 오빠 같으면 기분 안 나쁘겠어? 누가 봐도 내가 손해인 결혼인데 봉잡았다는 소리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내가 가만히 듣고 있어야 하냐고. 내가 의사지 오빠가 의사야? 뭐? 이기지만 말하는 것 좀 봐. 우리 아들도 너처럼 대학병원 다니는 의사야. 너 조만간 부교수인가 뭔가 단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돼? 교수 안 되면 의사도 아닌 거야? 역시나 제 예상대로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남자친구가 의사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인사할 때부터 저를 무시해왔던 것도 남자친구가 결혼을 못했던 것도 다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의사라고 철석같이 믿고 이제껏 인사왔던 전 여자친구들이 다 자기 성에 안 찼던 거죠. 그래서 의사인 저를 보고도 자기 아들이 더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의사인 예비 며느리를 왜 그렇게 무시했었는지 이제서야 그 퍼즐이 딱딱 맞춰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이 사실이 밝혀질까 무서워서 제 앞을 막아선 것 같았어요. 저는 어디서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제껏 무시받았던 게 너무 화가 나서 결국 예비 시어머니 바로 앞까지 가서 눈을 부릅뜬 채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빠가 의사라고요? 근데 어떡해요? 그렇게 귀하신 아드님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인데. 오빠가 간호사 된 게 26살이라고 하던데 그럼 18년 동안 의사로 아셨던 거예요? 어머, 어쩌나?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간호사라니 너 뭐 잘못 먹었냐? 우리 아들 의사야. 땡땡 대학병원 의사라고. 알아들어? 어머님께서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빠 땡땡 대학병원 간호사 맞아요. 간호사. 어떻게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의사는 저고요. 오빠는 간호사예요. 남자친구가 의사가 아니라는 말에 울고락불고락이었던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시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남자친구만 쳐다보시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어떠한 변명조차 하지 않고 고개만 떨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보다가 탁자에 올려져 있던 혼수 리스트를 들고 그대로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한테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문자 남겼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행실을 보니 왜 남자친구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으며 저와 결혼을 왜 그렇게까지 서두르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들이 의사인 줄 알고 눈만 높아져서 예비 며느리들을 이리저리 재니까 저렇게 된 거였어요. 애초에 남자친구가 의사라고 거짓말만 치지 않았어도 이렇게 될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 꼭 예비 시어머니 잘못만은 아니고 남자친구 잘못도 반은 있다고 봅니다. 며칠 후에 들은 건데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의사라고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아들이 꼭 의사가 되길 바라신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밤새면서 공부를 해봐도 의대 갈 성적이 전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늘 예비 시어머니께 무시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폼은 전교 1등인데 어떻게 성적은 늘 이 모양이냐면서요. 겨우 간호학과라도 어찌저찌 들어가게 됐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머릿속에 지나가더랍니다. 더 이상 예비 시어머니께 무시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의대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치게 되었죠. 첫 거짓말은 그렇게 시작됐고 그때부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사실 의대 합격은 거짓말이었다는 말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의대가 아닌 간호학과를 다닌다고 하면 남자가 무슨 간호사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잔소리와 무시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끝까지 의사로 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남편이 거짓말을 치게 된 심정이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본인의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아무 죄 없는 남의 집 귀한 딸들이잖아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여자친구들을 쥐잡듯이 잡을 때 제대로 바로잡아 줬어야 됐는데 그때마다 예비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니 여자친구가 이해하라는 식의 행동은 좋지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더니 파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소혜야,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나 때문에 어머니가 저렇게 되신 것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파혼은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이 결혼을 해서 얻는 게 뭐야? 아무것도 얻을 거 없는 이 결혼을 도대체 내가 왜 해야 해?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나 사랑한다며. 나랑 결혼하고 싶다며. 나 하나만 보고 결혼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랑은 안 마주치게 할게. 내가 정말 잘할게.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랑은 언제든 금방 식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성격이 저러면 누가 결혼을 하고 싶겠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거짓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진짜 미안해. 너가 어머니랑 영 끊으라고 하면 끊을게. 누가 오빠 보고 어머님이랑 영 끊으래? 그런 식으로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마. 다시 생각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은 없던 걸로 해. 제게 계속 매달리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 금방 포기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어줄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그래도 용기 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너무 냉정하게 그러는 거 아니라고 무슨 얘기하는지 드러나 보자고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들어오자마자 대뜸 무릎을 꿇더니 그때 제가 떠난 후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쓰러졌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깨어나시긴 했는데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말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이 빌 테니 제발 파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뻔했는데 어머님이 쓰러졌다고 왜 제가 굳이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한테 당한 것들을 생각하면 혼절해도 모자랄 텐데 말이에요. 듣고 있던 저희 부모님도 사돈이 쓰러졌다고 우리 딸이 팔리듯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남자친구에게 더 이상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제 말을 듣고도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길래 결국 저희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건너 들었는데 다른 대학병원의 간호사 한 명이 그만뒀다는 거예요. 결혼식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어머니까지 실어증 걸려서 충격받고 한동안 정말 얼빠진 사람으로 있다가 사고쳐서 병원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전 남자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고 있던 직원한테 땡땡 대학병원 이야기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는 거예요. 제 예상대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 전 남자친구 같았어요. 전 남자친구의 근황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을 살리자고 굳이 제가 희생해서 지옥 속으로 들어가고 싶진 않거든요.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떠한 소식이 제 귀에 들리든 더 이상은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한동안 신경 쓰이긴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지금은 많이 무뎌졌어요. 이 일로 인해서 저는 확실히 비혼주의의 삶을 살겠다고 가족들한테 선언했어요. 가족들도 이번 일을 겪고 느낀 점이 있었는지 제가 비혼을 하겠다고 해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든 간에 한 번 더 신중히 해야겠다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불상사를 겪지 않으시려면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을 성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몇 번이고 신중히 생각해 보신 후에 지금 내 옆에 상대방과 결혼해서 남는 내 인생을 바쳐도 괜찮을지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결혼한다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겪어보니 뭐든 신중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항상 남보다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꼭 본인을 위한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